2019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 경쟁 채용 필기시험 형사법 해설 강의 하겠습니다. 그죠? 자, 1번.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여러분, 당사자 능력은 뭐예요? 그 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내가 그냥 사람이면 된다 그랬어요. 사람. 사람이면 자연인, 법인 다 됩니다. 그렇죠? 그럼 1번 보세요. 책임 무능력자도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사자이 가질 수 있다 없다? 있죠. 1번이 옳은 거네요. 2번.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양벌 규정을 통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인의 당사 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은 당사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양벌 규정에서 처벌되면 당연히 인정돼야 되죠. 그 다음에 소송 능력은 소송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송 조건 없으면 형식 재판이에요. 그래서 원래 당사자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당사자 능력이 없으면 사망한 겁니다. 죽은 사람이니까. 그러면 공소계약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송 조건 맞아요. 근데 소송 능력은 소송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이게 없으면 소송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피고인이 소송 능력이 없으면 공판 절차 정지 사유가 되는 거지. 그래서 소송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송 능력은 소송 조건이므로 틀렸어요. 그 다음에 소송 능력 없는 사람에 대해서 공소기 결정한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자는 단독으로 소송 능력이 있으면 단독으로 불벌여서 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답은 몇 번이 옳은 거예요? 1번. 자, 2번 갑니다. 공판길의 절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이 증인 신청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제기하여 증인심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요? 변론의 재개잖아요. 변론의 재개는 재량입니다. 재량.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그 다음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서준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피고인에게 방어 의견을 꼭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증거에 대한 동의가 있고 진정성립 여부 등의 법원의 증거조사가 있었으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죠. 방어 의견을 주면. 안 줬으면 안 되지만. 그 다음에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 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조사를 신청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증거사 피고인 신문을 종료한 후 검사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 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 자, 원래 의견 진술의 기회만 주면 돼요. 그렇죠? 지가 말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맞죠?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3번. 옳은 것만을 모든 것은. 자, 현행범 체포 요건, 행위의 가벌성, 범죄 현재성, 범인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증거인멸 도주류가 있어야 됩니다. 니은. 현행범 체포에 있어서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 체포 요건에 관한 수사 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춰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 주체의 현행범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맞죠? 디귿. 법원은 구속영장, 피고인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 요지, 구속 이후 변호인 선임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을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맞죠? 법조문에도 있고요. 리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구속되었다 석방된 사람을 다시 구속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때 피고인 구속할 때는 이 재구속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옳은 것은 뭐예요? 4번이죠. 가나다라. 자, 그 다음에 4번. 공소 취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공소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어요? 재일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됩니다. 기억 틀렸죠? 니은. 재정 신청에 의해서 법원의 공소기 결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됐어요. 이때 검사는 공소 취소할 수 없죠? 맞네요. 그 다음에 공사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일부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런 공소시효 철회입니다. 즉 공소장 변경이죠. 그 다음에 공소 취소는 사건 전부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부를 철회하는 건 공소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옵니다. 전부를 빼야 돼요. 리을. 자,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면 공소 취소가 허용된다. 아니죠. 재심은 일단 유죄 확정 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옳은 것만 고르면 니은하고 디귿이에요. 3번. 5번 국선 변호인의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자, 기억. 원래 국선 변호인 선정 사건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때, 이건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때만 얘기합니다. 별건으로 구속된 때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니은.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의 주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될 국가의 의무에는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의 실질적 주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된다 안 된다? 되죠.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국선 변호인 선정은 효력은 선정 이후 병합된 다른 사건에 미치지 않으므로 항소심에서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후 다른 사건이 병합됐어요. 그러면 이때 국선 변호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래야 방어의 기회를 주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면 틀렸어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럼 이럴 때 연령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국선 변호인 선정해야 되는데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안 돼요. 맞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 자, 넘기시고 6번.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피 신청을 받은 법관이 기피 신청 받으면 소송을 정지해야 돼, 안 해야 돼? 정지해야 되는데 정지하지 않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기피 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그 절차에서 한 건 무효입니다. 왜? 일단 정지해야 되잖아요. 뒤에 결과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nhân 피고인에 대해서 국선 변호인 선정하지 않았어요. 필요적 변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니까 이때 소송이 무효다. 맞죠? 2번. 피고인이 스스로 선임한 사선 변호인에게 변호사법상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 절차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맞죠? 자, 변호사법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했어요. 그럼 위법인데 문제는 스스로 선임했어요. 그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죠. 4번. 자, 우리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걸 갖다가 실체 심리가 다 심증 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 공소장 일본주의를 다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맞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1번. 7번. 송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법원 군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판기를 통지하면 소환장 송달의 효력이 있죠. 기차통.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피고인, 대리인, 변호인이 법원 소재지에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나 사무소가 두지 않으면 송달 영수인을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제1심 공판 절차에서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근데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공시송달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약식 명령은 누구한테만 알려주면 돼요? 피고인한테만 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변호인에게 등본을 송달해야 할 필요 없다. 이건 맨날 나오는 문제죠. 답은 4번이 틀렸어요. 8번.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계속범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자, 우리가 형법에서 보면 기수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되는 게 계속범입니다. 종료시까지. 그럼 어떻게 돼요? 즉시범은 기수가 되면서 바로 종료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공소시효 계산하면 되는데 그 계속범은 여기서부터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범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맞죠? 계속범 하는 동안 여기는 진행 안 되죠. 여기서부터 진행해야 돼요. 맞네요. 우리가 이제 시간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초일은 산입하지 않죠. 근데 시효나 구속기한 계산할 때는 초일을 산입합니다. 그러니까 2번 맞죠? 그 다음에 말일이 공휴일 토요일인 때도 산입합니다.
시효하고 구속기한은. 그 다음에 상상경합범이에요. 자, 상상경합범은 공소시효를 어떻게 따져요? 개별적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상상경합인데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사기죄도 완성된다. 아닙니다. 별개로 따져요. 3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확정될 때까지 진행이 정지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9번 옳은 것만을 고르면, 자, 포괄일제 공소시효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체 범행만 특정하면 돼요.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2번 불고분류 원칙상, 이거 뭐예요? 고하지 않으면 논하지도 않는 거예요. 검사의 공소력이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고, 맞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영업범 포괄일제입니다. 포괄일제는, 자, 포괄일제로 고기돼 A제하고 B제가 동일성이 있어요. 근데 동일성이 인정되는 C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다 동일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C제가 확정되면 확정된 죄와 그 전에 여기는 기판에 미치고 이 뒤에는 안 미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하고 이거는 별개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하고 이건 별개니까 공소장 변경으로 해야 돼? 추가 기소로 해야 돼? 추가 기소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 절차에서 추가할 수 있다면 틀렸어요. 그 다음에 리을은 어떻게 됩니까? 자, 전자문서가 제출되면 어떻게 돼요? 서면에 써 있는 것만 됩니다. 그래서 서면에 기재된 부분만은 판단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결국 답이 되는 건 뭐예요? 나라죠, 나라. 2번입니다. 10번. 갑에 대한 공소에 대해서 공소장이 허용되는 것은, 이거는 이런 문제 내면 안 돼요. 이건 제가 들어가도 못 풀 거야, 아마. 그건 네가 무식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아마 이 나라에서 형사법칙은 제일 많이 봤을 텐데, 그리고 제가 아마 문제도 제일 많이 풀었을 거예요. 한 20년을 계속 풀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내면 안 돼요. 이거는 운이에요, 운. 이런 판례를 다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 내는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건 이제 100점 방정으로 낸 건데, 이렇게 되면 운 좋은 사람이 이겨요. 실력 좋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운 좋은 사람이 이긴다니까. 그렇게 시험을 내면 안 되죠. 이게 애들의 장래가 걸린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좀 출제위원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이 판례 이거 막 여기저기서 오려 붙여갖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도, 그렇죠? 참 답답해요. 그렇죠? 이런 문제 좀 내지 말고 좀 제대로 된 문제를 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공소장이 허용되는 거, 이건 뭐야? 동일성이 있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동일성을 인정한 건 3번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3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다시는 나올 가능성은 없고, 그냥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한 거, 그래서 3번을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한번 보면, 의사인 갑이 2010년 10월 17일부터 18년 9월 31일경까지 A병원의 실제 운영자인 을에게 월급 300만 원을 받고 의사 면허증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의사가 아닌 자는 병원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사인 갑은 의사 면허 없는 을과 공모하여 병원을 갑명의로 개설하였다. 이에 따라 을은 갑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한 경우, 이때는 두 개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판례가. 그래서 3번 찍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배임죄에서, 일본은 배임죄에서 사기죄인데 이거는 완전히 행위 태양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례가. 그 다음에 5번도 자 뭐예요? 사기죄에서 뇌물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성 인정할 수 없고, 4번은 뭐냐면 그 마약류 관리 위반에서 사기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성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답은 3번 내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좀 맞추기 힘들죠. 이거 틀리라고 낸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11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또 그 다음에 또 이런 거를 판례책이나 이런 데다 쫙 넣고 이제 문제집 풀게 하죠.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더 헷갈려요. 쉬운 문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합격하려면 쉬운 문제를 안 틀려야 돼요. 어려운 문제를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판례는 1년에 몇천 건씩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쫓아가지 마시고 맞아야 될 걸 정확히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때는 이제 공부할 때도 쉬운 문제가 합격을 좌우한다. 그럼 제가 비웃었어요.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문제가 합격을 좌우해요. 제가 여기서 20년 가르쳐 보니까 그 말이 딱 맞아요.
자, 11번. 자,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자백의 보강 법칙은 직결 심판에 적용 안 되죠.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거가 좀 문제가 있어요.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 구성 요건하는 포괄 일죄로서 상습범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보강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 이게요, 이 참 문제가 있는데, 상습범은 뭐냐면요, 여러분. 자, 포괄 일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포괄 일죄도. 그렇죠? 포괄 일죄라는 게 뭐야? 내가 여기 싸대기 때리는 거잖아요. 눈 떠자식으로 팍팍 그래서 싸대기 100대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100개의 폭행입니까? 묶어서입니까? 묶어서 포괄 일죄. 그럼 이거는 하나의 증거면 되지 보강적 필요 없어요. 근데 자, 상습범 같아요. 이렇게 1월 달에 사기, 2월 달에 사기, 3월 달에 사기, 4월 달에 사기. 그래서 상습 사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개개 행위가 독립된 의미를 가질 땐 각각 보강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뜻을 얘기한 거예요. 피고인의 습벽을 구성 요건하는 요거 상습 사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개개 행위에 대해서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강 증거는 독립된 증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것을 들었다는 참고인의 진술로서는 보강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은 말이죠. 얘가 이런 말 나한테 했다 이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사실은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고 무면허 운전에 대한 보강자가 된다 안 된다? 이건 제가 판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비약에 가깝다고요.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게 무면허 운전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이 정도까지 가느냐? 이거 누구 마음이에요? 법관. 그래서 이 판례는 잘 봐두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판례에 의한 보강자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12번. 엄격한 증명. 자, 구속요건. 자, 구속요건은 범죄사니까 엄격한 증명이 돼요. 그래서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과학결과. 엄격한 증명입니다. 그다음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는 사실이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는지. 이것도 어떻게 해요? 엄격한 증명이죠. 특신상황은 소송법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증명입니다. 몰수와 추징도 자유로운 증명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2번이 답이죠. 2번. 13번. 옳지 않은 것 찾았습니다.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구속영장이 살아있어야 보석이 되는 건데 보석이 사라지죠. 그럼 조건도 실효됩니다. 그래서 즉시 보석 조건이 즉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틀렸죠. 상실됩니다. 그 다음에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해서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맞죠? 직권 청구 다 되고 법원이 하는 거고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법원이 보석을 취소할 때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어요. 임의적 몰취입니다. 그 다음에 상소 기간 중에 보석 결정은 어떻게? 소송 기록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원심 법원이 처리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14번 보겠습니다. 14번.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간이 공판 절차는 제1심 관할 사건만 돼요. 단독만 된다. 틀렸어요. 제1심 관할 사건이면 됩니다. 단독 합의 다 돼요. 자, 니은 1심에서 간이 공판 절차에서 제대로 증거서 했습니다. 근데 항소심에 이르러서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1심에서의 증거를 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 증거로 계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원래 간이 공판 절차 하려면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해야 되는데 검사가 할 때는 자백했어요. 근데 변호인이 신문할 때는 부인했습니다. 그럼 이건 자백한 거로 볼 수 없죠. X. 그 다음에 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했는데 이 자백은 구속요건 위법성 책임까지 다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냥 이걸 명시적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죽였다 이렇게 하면 되지. 구속요건에 해당하고요. 위법성도 있고요. 책임도 있고요. 이래야 자백이라고 하면 범인 중에 이거 자백하려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그래서 결국 옳은 것은 몇 개야? 니은하고 리을입니다. 나라 3번이죠. 15번 전문 증거. 자, 여러분 특신상황 1번입니다. 특신상황. 특신상황은 자유로운 증명이에요. 자유로운 증명은 어떻게 돼야 돼요? 확신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개연성 있는 정도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된다. O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문 증거가 되려면 요건이 두 개가 필요해요. 일단 진술 증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술 내용의 진실성 여부가 문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원진술 진실성 여부에 의해서 요증사실을 증명할 때 진실성 여부에 의해서 요증사실 증명할 땐 뭐예요? 전문 증거예요. 그래서 전문 증거의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해지므로 자, 요증사실이 원진술의 내용이 된 사실이 아니라 원진술의 존재 자체. 그러니까 진실성이 문제가 아니라 원진술의 존재 자체인 경우는 전문 증거다 아니다? 아니죠. 뭐 늘 푸는 문제고. 그 다음에 자,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에 증명하기 위해서 자, 수표를 발행했어요. 부도 났어요. 그러면 그 부도 수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그 말의 진실성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그 증거니까 전문 증거가 될 수 없죠. 정거처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체포 구속인 접견부 이거는 315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맞네요. 답은 몇 번이요? 2번. 자, 16번. 어휴, 사례가 기네요. 목 아파 죽겠네요. 그죠? 이렇게. 자, 제가 지금 밥을 안 먹었더니 배고파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렇죠? 자, 2018년 5월 7일 21시경 을은 자신의 집에서 갑에게 금품을 강취하면서 갑이 돈을 안 주면 죽이겠다는 라고 말하는 것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음했어요. 한편 사정을 모르는 을의 친구 A가 전화를 걸자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평상시와 같이 A의 전화를 받고 통화를 마쳤으나 전화가 미처 끊기기 전에 악 하는 비명소리와 우당탕 하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검사는 갑을 강도죄로 기소하고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 4번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A는 수사기관 참고인 조사에서 을과의 통화 도중 들은 것에 대해서 진술하였다. 한편 갑은 녹음 파일 4번과 A 진술을 증거로 하며 동의하지 않았다. 을의 녹음 파일 4번에 대한 증거는 인정돼요. 우리가 녹음 파일이 나오면, 녹음기가 나오면 논점이 대개 뭐예요? 4번일 때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통비법 위반일 때가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전문법칙. 요 세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녹음 테이프 같으면. 그러면 이제 녹음 테이프 4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 원본이 있어야 되고 원본 제출이 불가능한 현저히 곤란해야 되고 원본의 내용이 그대로 복사돼야 돼요. 그래서 기억 맞죠?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이 증명돼야 된다. 맞죠? 이렇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자, 통비법 위반. 그럼 아까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도청한 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도청한 건 증거로 쓸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악소리, 우당탕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디귿이 틀렸죠. 악은 대화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이런 비명소리나 이런 건 대화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그 다음에 전문법칙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누구 걸 녹음했어요?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거예요. 그러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특신사항이 있으면 피고인의 진술은 성립의 진정 플러스 특신사항이 있으면 증거로 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고 특신사항이 있으면 된다. 맞죠? 그래서 가나가 맞네요. 가나. 문제 잘 냈네요. 이거는 조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게 녹음 테이프가 나오면 이 세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17번 항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즉시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항고 기간 제기 기간 내야 재판의 집행이 정지되죠. 맞죠? 그 다음에 소년부 송치 결정. 이것도 이제 가끔 나와요. 이게 좀 안 나오다가 지난번에 제가 뭐 문제 풀다가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안 되는데 이 소년부 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종국재판을 봐서 항고가 됩니다. 그래서 항고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렸어요. 소년부 송치 결정 이게
한 몇 년 전에 나오고 안 나왔다가 요번에 나왔네요. 그 다음에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 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이건 뭐냐면 지금 강제 처분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안 한 거예요. 부작위가 문제가 되는데 부작위는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인정되지 않아서 준항고 대상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국선 변호인 선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자, 우리가 결정은 대부분 종국 전 재판이에요. 그래서 항고가 안 돼요. 근데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유치원 앞으로 구복 환장 안내 요거만 외우시면 돼요. 감정 유치, 압수, 구금, 보석, 환부예요. 그리고 아까 소년부 송치 결정은 결정이지만 종국 재판이에요. 그래서 얘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만 외워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국선 변호인 선임 청구 기각 결정은 종국 전 재판입니다. 그래서 항고가 안 되죠. 또 이거랑 자주 나오는 게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도 항고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좋다? 2번이 좋습니다. 자, 18번이에요. 상고심. 자, 1번 보세요. 항소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거나 직권으로 판단한 사항 외에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후심이니까 상고심은. 상고심은 사후심인데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됐던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의 사유를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고 이걸 심판 범위에 포함시키는 건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 맞죠?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파기 판결의 구속력. 자, 파기 판결하면 따라야 돼요. 어떤 판단에? 사실 판단, 법률 판단에 다 따라야 돼요. 그래서 법률 판단은 기속되지만 사실 판단은 기속되지 않는다면 틀렸죠. 2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사형, 무기 10년 이상에 대해선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죠. 근데 이 상고는 누구만 할 수 있어? 피고인만 할 수 있어요. 검사는 안 돼요. 그래서 3번 맞죠. 4번 항소심 당시에는 소년이었기 때문에 부정경성건데 상고심에 성년이 됐어요. 여러분, 자, 항소심은 속심이에요. 상고심은 사후심입니다. 여기 소년이었는데 여기서 성년이 됐어. 이건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사후심이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파기사유가 되지 않는다. 답은 몇 번이야? 2번. 19번. 자, 수사기관이 기억된 정보 중에서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걸 보내서 그것을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몰 때 이때 당사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줄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왜? 이미 압수가 끝난 거로 보니까. 5. 그 다음에 자,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해. 자, 우리가 소변을 채취할 때는 소변 채취가 아닙니다.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소변 채취예요. 잘못 썼어요. 소변을 채취하려면 일단 피검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동의. 만약에 동의를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영장을 받아야 돼요. 압수영장 또는 감정처분영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죠? 감정처분영장을 받아야 되고 압수영장으로는 할 수 없다. 틀렸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청이라는 건 뭐예요? 도청이라는 건. 자, 우리가 어떤 정보가 흘러갑니다. 전화선을 타고 흘러가요. 이걸 엿듣는 게 감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미 수신이 완료된 내용을 열어보는 거, 이건 검증으로 가야 되지 감청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럼 디귿 틀렸죠. 자,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작성하였지만 조사 과정을 기록 안 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한 판례냐면, 자, 진술서예요. 진술을 작성했는데 수사기관 앞에서 있으면 뭐를 본다? 수사기관 작성서류를 봐요. 그럼 수사기관 작성서류를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조사 과정을 다 기록하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그거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증거는 인정할 수 없죠. 위법이니까. 그래서 결국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어떻게 돼요? 기억하고 리을이네요. 자, 2번. 20번 라스트입니다. 그렇죠? 자.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약식 명령 후 선임된 변호인이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신 명의로 정식 재판서만 제출했어요. 그럼 위법이죠. 그래 놓고 경과 후에 변호인 선임 제출하면 추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사망자를 위해서 재심을 청구한 자가 변호인이 없어요. 그럼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 선임해야 된다. 여러분, 자, 우리가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 중에 3심 체제가 영원히 필요해요. 그래서 재심 절차에서도 국선 변호인 선정합니다. 근데 이때는 재판장이 선정하죠. 그리고 이건 재심 결정 단계가 아니라 재심 공판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재심 공판 단계. 재심 심판 절차죠. 어떤 거냐, 사망자 회복할 수 없는 심리장애에 의해서 재심 청구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안 나와요. 그럼 그럴 때 국선 변호인 선정해야 되죠. 맞습니다. 재판장이 선임하고요. 그 다음에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렸다. 이것만 갖고 접근교통을 금지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적 변호 사건이에요. 항소 부분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했어요. 그러면 이 통지 받은 날부터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근데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 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은 사선 변호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아닙니다. 이 국선 변호인이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 그때 변호인에게 통지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계산해야 됩니다. 사선 변호인이 아니라.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거 몇 번이야? 4번입니다. 4번. 됐습니다. 다 풀어봤는데요. 이게 문제가 무난하죠. 아까 제가 화냈던 몇 번? 10번 빼고는 그냥 무난해요. 그러니까 뭐 형소법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난이도를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케이스를 만들고 이러지만 내는 사람은 되게 문제를 어렵게 만들지만 풀기는 쉬워요. 형소법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과목이나 똑같지만 기본서를 튼튼히 하시고 기출문제를 푸시면 무난히 맞을 수 있어요. 100점은 좀 운이 따라야 될 것 같고 95점 정도까지 무난히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